요즘 가족법인 만든다는데 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들 절세된다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조사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법인은 잘만 활용하면 큰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설계 없이 운영을 한다면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의 사례도 한번 들어드리고 가족법인을 운영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전문 세무사 서휘빈입니다. 세무사님, 근데 요즘에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법인으로 문의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맛집에 사람들이 많듯이 결국에는 가족법인도 절세가 되기 때문인데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가족에게 많은 지분을 줄 수 있는 게 장점 1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30% 지분을 주고자 한다면 3억 원의 어떤 증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법인은 자본금을 낮춰서 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법인도 이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짜리 법인이다 라고 하면은 아들에게 300만 원만 주고도 나의 법인의 지분 30%를 갖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 이제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꾸로 가지급 같은 경우에는 주주나 대표가 법인 자금을 빼갔을 때, 그때는 가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지급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정이자 4.6%를 내야 된다. 그리고 원금 상환을 안 했을 때 상여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수금은 거꾸로 법인이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법인이 돈을 받아서 조금 더 사업을 운영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제재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부모로부터 차용하려면 2억 정도까지만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억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 하나당 20억이 한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주 한 명당 20억이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만약에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면 20억이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녀 2명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그러면 최대 40억까지가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모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제 본인 자금은 40억 정도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빌딩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이미 이분은 본인 재산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재산은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어떤 자산을 이제 마련해주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 2명을 433으로 섞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주주 각각의 지분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법인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조금 됐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 또 다른 효과는 없나요? 또 한 가지가, 이 부동산 법인이 이제 빌딩을 샀을 때 만약에 40억을 빌렸잖아요. 이 빌린 40억은 당연히 빌려준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40억을 빌려서 그리고 은행 차입금을 껴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이 150억이 됐습니다. 그럼 시세 차익분 50억이 생기죠. 그 50억에 대한 귀속이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되죠? 법인은 주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한테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433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녀 A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는데 아빠로부터 돈을 빌려받아서 빌딩을 투자를 했고, 그 투자된 빌딩이 가치가 높아지는 그 50억만큼의 30%만큼은 온전히 본인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개인이 투자해서 시세 차익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면은 내가 팔든지 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또 발생을 할 텐데,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50억 시세 차익분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귀속이 되다 보니까 세금 2번 낼 거를 한 번만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시세 상승분뿐만 아니라 여기서 임대 수익이나 어떤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법인 지분율만큼은 자녀에게 또 소득이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이나 사업 수익
또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증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인을 활용하면 이제 배당 시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 어떤 임대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하면은 그 해에 들어온 임대 수익은 다 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법인세는 물론 내야 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나머지 잉여금을 내가 원하는 때에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하는 때가 언제냐? 내가 소득이 적을 때, 그때 배당을 조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활용함으로써 낮은 세율 구간을 조금 더 여러 번 활용하고 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건강보험료인데요. 세금만큼 무서운 게 사실 건강보험료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개인 명의로 빌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지역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개인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건물을 직접 증여했을 때랑 내가 법인이 들고 있는 건물을 주식으로 증여했을 때랑 차이가 있거든요. 건물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은 100억에 대한 100% 증여가 되겠지만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조금 증여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외에도 초과배당 전략이나 이익소각, 감액배당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좋다는 거 너무 잘 알겠는데 좋기만 한 걸까요? 주의사항은 따로 없나요? 주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주 구성을 이제 가족들로 하기 때문에 그 주주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거예요. 특히 성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직 소득이 없는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본인 돈으로 납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자본금만큼은 증여를 받아서 출자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본금만큼은 꼭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지분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느냐를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처럼 개인 자산이 이미 많이 형성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의 가족법인에다가 나의 지분을 또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는 대표님 지분은 거의 없게 하시거나 줄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가진 게 요거 뿐인데 이걸 다 가족법인으로 몰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억, 40억 이렇게 금액을 크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수금도 어느 정도는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수금이라는 게 법인과 주주 간의 어떤 대여 관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여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어떤 증빙을 주기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법인이 증여받았다라는 명목으로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절세 컨설팅을 받으셨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컨설팅 업체들에서 이익 소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화 시키는 컨설팅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익 소각했던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조사 대상이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리스크나 절차적인 부분을 안 지키고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리한 절세 컨설팅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상법상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할 때 있어서 사후에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정말 기한에 맞게 작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도장 찍어놓고 하시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법인을 새로 설립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의 법인으로,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법인으로 사업을 하던 것을 가족법인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법인 간의 사업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영업권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업용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넘겨야 되는데 이런 컨설팅을 받지 않고 그냥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조금 잘못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일 텐데요. 부동산 임대법인은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잘 받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배당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만 구성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2억 원까지는 9%, 2억 원 초과분은 19%가 과세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동산 임대법인 아니면 배당으로만 이루어진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더라도 19%로 과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은 절세의 도구지만 이걸 잘못 활용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가족법인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프로필로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꼭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